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구슬치기와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무궁무진하게 놀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소중한 추억들은 가슴속에 남아 가끔씩 문득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요즘도 우리나라의 이런 소중한 전통놀이는 잘 보존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전통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들은 의외로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끈 이후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놀이에 대해 큰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오징어 게임에 나온 놀이 말고도 다양한 한국의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놀이는 주로 외국의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아이나 동생이 공기놀이나 딱지치기 같은 한국 전통놀이를 좋아하고 이들을 놀아주고 싶은데 게임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냐는 외국인들의 글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전통놀이가 유행하고 있는지 한 일본인 또한 공기놀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인은 자신의 늦둥이 막내 동생의 학교에서도 공기놀이가 유행 중인데 동생이 공기놀이를 못하자 학급 친구들이 동생을 놀이에 안 끼워줘서 몹시 슬퍼하고 있다며, 자신은 한국어도 못하고 일본에서도 몇몇 지역에서만 공기놀이를 하다 보니 이 커뮤니티에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글을 작성했는데요. 이 일본인의 글에 약 30년 전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던 한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놀이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다면 한국의 놀이를 할 자격이 없다며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답글을 작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 저는 한국에서 영어교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의 제가 갑자기 현재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면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절대로 한국이 이렇게나 멋지게 변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죠. 그 정도로 현재의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매우 성공적인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학교에서 교육자로서 활약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 학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이 나라는 무조건 성공할 것을 예상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더욱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질문글을 작성한 일본 분이 반드시 한번 생각해볼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어떤 놀이를 하던 실력이 없어서 놀이에 방해가 될 만한 친구들이더라도 절대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던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던 누구나 이들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놀이에는 필연적으로 깍두기라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깍두기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의 한 종류로 물을 썰어서 양념을 버무려 만든 음식인데, 물을 썰었을 때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이상하다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깍두기라는 암묵적인 규칙을 통해 놀이 실력이 평균과는 달리 월등하거나 혹은 부족한 경우, 인원수가 홀수일 경우에도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즐김으로써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학교 운동장을 둘러보거나 개도나 산책 목적으로 아이들이 많을 법한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러한 깍두기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술래잡기라는 달리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동생을 데리고 놀러 나온 아이를 보면 그 둘 모두를 놀이에 끼워주며 달리기가 느린 동생은 깍두기 역할을 시키고 술래 등의 벌칙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또한 동생에게는 재량껏 봐주면서 상대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고무줄놀이 같은 놀이에서도 왼발잡이 아이에게는 깍두기를 시켜주며 벌칙을 면제해줍니다. 성별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놀이가 익숙지 않은 남자아이들을 위해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게 더 여유로운 규칙으로 배려해주며, 구슬치기나 딱지치기의 경우에도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위해 배려해주곤 했죠. 실력이 월등해서 게임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실력이 너무 뛰어난 아이는 양 팀에서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해서
게임의 균형을 맞춥니다. 놀이를 처음 접해봐서 규칙에 익숙지 않은 아이도 익숙해질 때까지 깍두기로서 놀이를 즐길 수 있죠. 이렇듯 제가 한국에서 본 아이들은 그 누구도 소외되는 경우가 없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놀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물론 세계 각국에는 저마다의 전통 놀이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놀이도 한국의 놀이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미를 떠나서 소외되는 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놀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놀이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고, 따라서 그 친구들은 한국의 전통놀이를 즐길 자격이 없습니다. 억지로 어울리게 하지 말고 다른 한국의 전통놀이를 찾아보세요. 분명 당신의 동생이 잘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동생이 놀이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남을 소외시켜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깍두기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규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나이와 실력, 그리고 성별과 상관없이 함께 즐기고 싶다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공동체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이들도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일본에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려고만 하는구나. 두 나라는 몹시 가까이에 있음에도 어떻게 이런 다른 문화를 갖게 된 걸까? 일본은 심하긴 하네. 가끔씩 이들은 마치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이런 문화는 유럽 국가들도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봐. 내 나라에 한국의 전통놀이를 즐기는 초등학생들도 깍두기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네. 어쩐지 내가 본 한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굉장히 끈끈한 무언가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릴 적부터 이런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아무리 처음 보는 사이더라도 서로가 낯설지 않았던 거야. 저는 어릴 적 유난히 운동신경도 안 좋고 왜소해서 아무도 저와 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 번쯤은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겠죠.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 맞벌이 가정의 장남으로서 동생을 돌봐야 해서 친구들과 제대로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동생에게도 좋은 추억이 많았을 것 같아 아쉬우면서도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깍두기야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규칙 아닐까? 게임의 균형이 안 맞는다면 이기고 있는 쪽도 지고 있는 쪽도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이야. 맞아. 우리는 보통 게임의 쪽수가 안 맞는다면 한 명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한 명을 더 데려와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다 같이 놀고도 게임의 균형이 맞는다는 게 신기해. 유독 한국에는 깍두기처럼 서로 뭉치는 문화가 많은 것 같아. 이들의 이런 이타적인 문화는 한국인들끼리 언제든 화합할 수 있게 했고, 아마 한국의 경제적 성공도 이와 큰 관련이 있을 거야. 오징어 게임을 더욱 특별한 감정을 갖고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한국의 전통놀이는 이러한 한국만의 아름다운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고, 따라서 모두가 이런 한국만의 특별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안달이 났던 거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